이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투여한 약제가 혈관, 특히 폐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로 쓰는 혈관 확장제는 체혈관, 그러니까 일반 혈관, 우리 그 신체의 순환을 담당하는 혈관도 같이 확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혈관의 혈압은 떨어뜨리지 않고 폐혈관의 혈압만 선택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제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아 어렵게 구한 약제로 폐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었고 결국 임신 8개월 만에 무사히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마칠 수 있었다. 단 1분 1초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평생 즐겁게 산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임신을 원하는 마음은 또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과정도 힘들고 식구들한테도 정말 못할 짓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신에 대해서는. 미국 시카고의 한 대학병원. 한 환자가 몸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그리고 채취된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상세포를 말한다. 저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데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주사제를 통해 골수에 많이 있는 조혈모세포를 혈액으로 녹아들게 한다. 그리고 환자의 몸에서 혈액을 채취해 조혈모세포를 분리한다. 그 다음 화학요법으로 면역체계를 완전히 없앤 후 보관했던 조혈모세포를 다시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병적인 면역체계는 사라지고 건강한 면역체계가 새롭게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병원에서 350명 이상의 환자가 이 치료를 받았다. 게리 역시 7년 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다. 그동안 급성 재발도 없었고 신경장애도 회복돼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선생님은 완치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기분으로는 정말 살맛나고 완치된 기분입니다. 전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벌써 7년 전 일인데 그때 게리 씨의 상태는 잦은 재발과 누적된 장애로 인해 신경기능 장애와 기능 상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치료 후에는 거의 7년간 급성 재발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경장애 역시 없어졌고 실제로 진단상으로도 더 이상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3년 후 81%의 환자에게 신경장애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면역 체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 새로운 치료법이면은 틀림없지만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치료를 중단한 다음에도 지속적인 호전을 보이는 것이며 진행의 정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장애나 손상을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세포 손상의 역행은 곧 정상의 호전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써 만성적인 치료를 평생 단 한 번의 치료로 바꾸고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행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이나 환자들의 치료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을 완치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에 있어서 완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고 완치를 증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지속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하던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가 서명을 하던 순간 바로 옆에 서 있던 한 소년이 궁금증을 낳았는데요. 시애틀 출신의 마르셀러스 오웬스라는 소년으로 3년 전 어머니를 폐동맥 고혈압으로 잃은 아이였습니다. 오웬스의 어머니는 병으로 직장을 잃게 되자 건강보험에서도 빠졌고 결국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간 것인데요. 오웬스는 엄마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면 필요한 약과 치료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질병이었던 폐동맥 고혈압이 미국 건강보험 개혁 법안 이슈에서 관심을 모으게 됐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은 2000년 처음 3개의 질환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138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였던 환자 본인의 부담도 작년 7월부터는 10%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생소한 질병, 각각의 질병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환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푸스 환우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모여 각자 자기 증상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한 5년 정도 약을 끊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제가 좀 루푸스라는 걸 조금 가짜 기억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점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술 받았거든요. 손바닥에? 루푸스는 증상도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조금씩 달라. 이런 모임을 통해 환우들 간에 주고받는 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이게 무슨 천벌이나 이런 걸로 알면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KBS 아나운서였던 정미용 씨. 그녀 역시 20년간 투병하고 있는 루푸스 환자다. 현재는 약물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녀도 절망의 순간을 겪었다. 그야말로 뭐 심장, 폐, 신장, 뭐 늑막, 또 장, 위, 뭐 후두, 뭐 혈관에다가 혈액까지 막 백혈구, 적혈구 수치 이상 오고 막 적혈구 감소증 막 이런 거 생겨가지고 온몸이 하얘지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오늘 밤 못 넘긴다고. 루푸스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낯선 질병이었기 때문에 정미영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병에 대한 정보였다. 백방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고 다른 루푸스 환자들과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환우회를 조직한 것이다. 자료를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내 몸의 상태에 민감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읽고 또 그 정보에 따라 열심히 몸을 돌보는 게 정말 필수적인데 게을리 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료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가져온 자료부터 번역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죠. 크고 작은 환우회들이 힘을 합쳐 희귀 난치질환 연합회가 조직돼 있다. 2001년 설립된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이곳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환우들을 위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고충을 취합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구청에서
현재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신현민 회장. 그도 다발성 경화증 환자다.